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민사소송법 예비순환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2차 시험 끝나고, 내년 목표로 해서, 물론 여기서 이제 올해 다 붙어 나가시면은, 한 명도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런데, 안 그러면 내년까지 저랑 같이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올해 시험 뭐 보셔서 저번 때 그 총평을 한번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하면요, 그 2차 기출문제 총평해가지고, 예, 여러분 다 알다시피 1번 문제는 독당 참가가 나왔고, 2번 문제는 기판력이 나왔죠. 근데, 근데 하여튼 문제 독당 참가도 공부를 했으면은 지금 여러분 나가 있는 거기 이제 민사정보 기본 사례든 제 사례집이든 다 똑같이 그대로 다 있어요. 있는데 공부를 안 해서 이제 안 해가지고 못 푸는 그런 경우가 많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번 문제도 기출문제, 아니 기판력 문제도 전형적인 문제로서 많이 연습했던 건데 그 중간에 좀 이례적인 판례 문제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문제를 또 출제를 해가지고 수험생들을 굉장히 혼란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요 해설은 갖고 다니면서 이제 나중에 몇 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강의 끝날 즈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본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한번 풀어올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써가지고 얼만큼 맞나.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나눠드린 거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라고.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출제 경향이요. 올해 좀 당황스럽게도 출제 경향이 이제는 전 범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뒷부분, 그죠? 그러니까 기판력 이후에 상소라든지 청구의 병합 다수 당사자 거부분에서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청구 병합에서는 반소 하나만 했고 공동소송에서는 통공 필공 요것만 딱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지도 않았고 제가 강의 한번 와서 막 항의하고 그랬어요. 왜 나오지도 않는데 하냐고 강의를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뒷부분도 출제 가능한 거는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뭐 뒷부분 올해처럼 독당 나오면 왜 냈냐고 어디가 따질 데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범위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이제 내년 시험 이제 민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민법 뭐 저랑 같이 공부할 때 대비를 하는 거는 뭐 할 수 없죠. 다 해야죠. 뭐 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예비 순환, 1순환, 지금 보면요. 2순환, 3순환 보통 이렇게 수험가에서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쭉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예비 순환은 일단은 이제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 그죠? 그 철저하게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나간 것 중에 요번에는 동차반 때 했던 교재 그대로예요. 동차반 때 들었던 분들은 그대로 하면 되고, 그때는 이제 다 찍어서 몇 개만 하고 넘어갔는데, 요번에는, 일단 출제 가능한 부분은 망라에서 해서 다 정리하려고 생각을 해요. 뒷부분까지.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시콜콜한 거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법무사 시험에서 한 번이라도 기출됐다든지, 사시, 변호사 시험, 그죠? 그 다음에 법행, 해서 한 번이라도 기출이 됐던 것들은 빠짐없이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시 변호사 시험은 뒷부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객관적 병합, 그다음에 공동소송 뭐 참가 이런 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출제됐던 것들은 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당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사시에서 서너 번 나오고 막 그랬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문제인데 나왔던 것처럼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이라도, 그죠? 그래서 출제 가능한 것들, 그죠? 출제됐던 것들을 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하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쭉 가서 마지막에 이제 본시험,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판례 정리, 7월이나 8월에 가서 판례 정리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간단 말이에요. 9월에. 그죠? 이렇게. 모든 과목이 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 2차 과목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공부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다만 이제 민법만, 여러분들 민법이 조금 배점이 높잖아요. 민법만 한 1.5 배고, 나머지는 다 1대1대1.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하고, 그러니까 민법만 1.5배 정도. 그러니까 그 배점, 그죠?
배점만큼만 똑같이 공부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민소도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도 다 1대1대1로 해서 똑같이 노력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민법 할 때 여러분들 그 기록, 그죠? 서식, 그거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 배병환 선생님 하지만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민법 할 때 요 사례랑 기록이랑 같이 통일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훨씬 올해 시험 문제도 보면 뭐 그렇게 아주 기초적인 게 나왔던데, 그런 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해서 우리 민사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그죠?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그죠? 안정적인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이론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요 진도 나간 만큼의, 다른 시험에서,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시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기, 딴 데서, 그 처음에 기본 강의 할 때는 쪽지 시험을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한 것 중에 판례 문제, 주로 이제 판례 아닌 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례 문제를 매일 같이, 진도를 많이 나갔으면 양이 많을 거고, 적게 나갔으면 몇 문제 안 될 거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 위주로 판례를 암기하는 그걸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초가 돼야지 뭐 이걸 쭉 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예비순환 때는 사례는 될 수 있으면 할 시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강의가 이제 18회 잡혔는데, 이 기본 이론을 이제 작년까지만 뒷부분을 빼니까 쉽게 나갔는데, 올해 뒷부분까지 한다 그러면 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는 제가 그 강의 진도 나간 만큼 여기는 그 문제다 이렇게 찍어줄 테니까, 이거는 주말이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든지 해서 한 번 정도, 물론 여러분들 시간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기본 이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려면 그 시간만 해도 엄청 걸리니까. 그래서 사례는 제가 찍을 테니까 가볍게 스킵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뭐 앞으로 뭐 무지하게 많이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일순환 들어가면은 이제 기본 이론이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고, 이지만 이제 기본 이론에다가 이제는 사례를 할 거예요. 이제 기본 사례집. 기본 사례집을 하나도 빠짐없이 할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기본 이론에다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비중이, 그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사례만 나오니까 시험이, 결국은 목표는 사례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사례집에서 기본 사례, 말 그대로 기본 사례 우리가 한 거예요. 요거를 일순할 때 철저히 정리할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요게 되면은 이순환 때는 좀 올해 시험도 그렇지만 좀 하여튼 출제 가능한 모든 사례, 요게 기초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게 돼 있어야 모든 사례를 한번 다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고 또 시험도 플러스 이제 계속 이제 사례 시험도 철저하게 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때는 제가 그 나온 사례집 있거든요. 물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든 사례집 가지고 공부를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저랑 상의를 해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걸로 하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때 실력이 제일 많이 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난 풀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거의 이틀에 한 번 뭐 계속 봐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삼순환, 이제 마지막 이때는 매일 시험이죠. 매일 시험. 그래서 전범에 거쳐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시험 해가지고 이제 답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는 거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제 본 시험을 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어느 정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번에는 뒷부분도 좀 어렵지만 이런 고생 좀 한다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뒷부분.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뒷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앞부분보다 뒷부분은 그 수학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입문하기가 힘들지, 이 공식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돌리면은 오히려 뒷부분이 쉬워요. 올해 독당창 같은 것도 뭐 불변금, 이심의 법인은 상불원, 뭐 심판법인 불변금 배제, 뭐 이렇게 딱딱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훨씬 쉽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분명한 거는 차별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앞부분은 누구나 다 공부를 하니까 차별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책 읽으면 뭐 어느 정도 공부하면 그래 넘어가는 건데, 뒷부분은 특히 상소 부분에서 막 좀 출제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몇 개만 탁
터득하면 아주 뒷부분 쉽게 돼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차별화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내년 이제 7, 8월까지 7월까지 나온 판례들을 정리하고 그죠?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본시험 가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아까 말한 대로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민법도 그렇고 똑같이 민법도 아마 똑같은 과정을 겪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년에 민사법에서는 이렇게 불이 올해처럼 이렇게 예상밖에 민법도 올해 예상밖에 문제가 나왔잖아요. 앞부분 뭐 법정 대리 미성년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민법도 빠짐없이 민총부터 친상 중에서도 좀 출제 가능한 거 한 7, 8문제 올해도 좀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거기에 이제 그 출제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날 이제 그 동자반 들으셨던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첫날은 항상 그 소장이요 소장을 가지고 개관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차 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하면 돼요. 노트랑 다. 그래서 반복해서 거기서 계속 가피라고 해서 나중에 그 노트라든지 책이 좀 이렇게 거의 이쯤 가면 거의 너덜너덜해지겠죠. 막 시커매지고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반복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들어갈 때는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자기만의 무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딱 그래서 하루에 그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그 시험 전날 하루 전날 그죠? 하루 전날 그 전범위를 지금 여러분들이 한 5시간 할애를 해서 볼 수 있는 그죠? 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한번 쭉 돌려 가지고 탁 그 쉬는 시간에도 또 한번 돌리고 해가지고 한 2, 3회독 하는 거죠.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런 과정이 거쳐져야 돼요. 안 거치려면 아무리 무기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읽지를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노트는 1페이지고 요 소장이요. 이제 그래서 오늘이 제가 항상 강의했는데 첫날이 아주 중요해요. 첫날 이렇게 여러 가지 틀을 잡으니까 그 틀을 알지 못하면은 내일 모레 계속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첫날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노트는 1페이지고 그다음에 소장이고요. 그래서 노트 1페이지에 보면은 민사소송은 항상 일정한 거기서 본 대로 분쟁이 생기는 거죠. 분쟁이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이제 돈 꿔줬는데 안 갚는 거,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뭐 2억의 대여금 청구를 한다, 그죠? 2억의 대여금. 돈을 꿔줬는데 안 갚는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대여금 청구를 하려면 맨 처음에 이제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건 소장 제출부터 이제 규율을 하죠. 그죠? 민사소송법에서, 소장 제출 안 하면 재판을 안 해주니까 소장 제출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을 제출한다. 그럼 이제 민사소송법이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이 되니까 시험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민사소송이. 그리고 민사소송은 철저하게 판사가 재판하는 법이에요. 판사의 법학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편의주의가 엄청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오늘도 뭐 계속 하겠지만 판사한테 불편한 거는 전부 다 소를 각하시키든지 안 받아줘 버려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장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래서 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소장을 심사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판사법학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요. 판사 편이다. 그래서 소장 심사를 통과하면은 이제 소장 부본, 그죠? 소장 부본을 피고한테 송달하고, 그죠? 피고한테 송달한다. 송달하고, 그 다음에 요 소장 받은 다음부터는 소송 요건을 심사하고, 소송 요건을 심사한다. 소송 요건은 마찬가지예요. 다 소가 적법한지,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단 말이에요. 소가 적법한지. 적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소법이죠. 뭐 민소법에 적합한지 그지? 적법을 심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단계에서 그래서 요까지를 본안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그래서 본안 전이라고 한다. 그죠? 예, 그래서 본안 전에는 계속 얘기했지만 판사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3번에 걸쳐가지고. 그 여러분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소장 심사에서 이제 그 청구나 당사자가 특정됐는지 심사를 하는 거죠. 특정. 그래서 소장에 그래서 이제 금방 보겠지만은 이렇게 소장 그죠?
소장에는 원고 쓰고 피고 쓰고, 그죠? 원고 쓰고 피고 쓰고 청구의 취지를 쓰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 목차에는 첫째 요건 사실을 쓰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무지무지 많이 하게 할 요건 사실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쓰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입증 방법 증거를 제출하고, 그죠? 입증 방법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기록형도 할 때 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소장을 제출한다.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이 소장을 받은 재판장은 여기서 이제 요거, 원고, 피고, 이건 당사자잖아요. 이걸 당사자라고 그러죠? 원피고, 당사자.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서 요걸 청구라고 그러고, 그죠? 청구. 그죠? 그래서 당사자하고 청구가 특정되어 있는지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에서 그 흔한 얘기, 뭐 피고를 뭐 김씨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김씨가 많으니까. 그냥 청구도 그러면 여기 신림동 뭐 몇 번지 뭐 집원 호수에서 어느 건물에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건물이 인도하라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건물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게 불특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 여부를 심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불특정이다. 그럼 불특정이다. 그러면은 보정명령. 그리고 민사소송법에서는 항상 뭐가 불특정 부적법이면 항상 보정을 먼저 하죠. 보정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보정명령을 한다. 그죠? 그래서 보정명령을 하고 그랬는데도 보정을 안 하면, 그죠? 그랬는데도 보정을 안 하면 여기 칸이 있으니까 소장을 없애버리죠. 각하하는 명령을 내려버리죠. 소장 각하 명령. 그래서 내쫓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재판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여러분들, 사례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처음에,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지만, 민사소송법 기본 이론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죠? 불특정이다. 그러면 보정해서 보정 안 한다. 소장 각하 명령을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만일 통과를 했다. 요거는 나시고, 그래서 불특정 했을 때, 통과를 했다 그러면 소장 부분을 피고한테 송달을 하죠. 근데 피고가 마찬가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 안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피고가 저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 안 한다. 그러면은 다툴 의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또 재판을 끝내버리죠. 그래서 변론기를 안 열어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거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피고가 소장 부분 송달받고 30일 내에 답변 제출하려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로 재판을 끝낸다. 알았죠? 그러면 두 군데서 끝내죠. 그렇게 하고 송달이 들어왔다. 그죠? 요거는 또 나시고. 그럼 이제 소송요건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소송요건 심사. 그래서 소의 적법. 그래서 소가 적법해지려면 거기 나오는 것처럼 소가 이제 소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저기처럼 법원, 어느 법원에 재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청구가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게 그죠? 이 세 가지에서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흠이 있다. 소송 요건에 뭐 재판권, 간화권, 당사 능력, 적격, 청구, 소외의 권리 보호 이런 것들이요. 흠이 있으면 이는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리죠.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이렇게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세 군데에 걸쳐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는 다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그죠? 소송 요건. 그래서 시험도, 법무사 시험에서, 앞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죠. 이게, 앞부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요번 주는 거의 이걸 할 거예요. 법원 당사 청구를. 그러니까 나머지는 가볍게 체크를 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통과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다. 그러면은 이건 본안 전이고 그때부터는 본안에 들어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본안 전, 본안.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례 풀 때도 똑같아요. 본안 전, 그래서 소의 적법 여부. 그래서 소의 적법 여부, 목차가 그래요. 적법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본안.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적법, 본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본안은 원고의 청구권이죠. 원고의 청구권 유무를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청구권 유무 심사.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본안을 하는 거는 이제 변론을 열어서 하죠. 변론을 열어가지고, 이제 사실에 주장을 하죠. 이렇게 요건 사실, 아까 말한 요거요. 사실 증거, 사실과 여기 증거 조사를 하고, 두 가지를 변론기일 날 하죠. 그죠? 사실의 주장, 증거 조사.
그래서 사실의 주장 단계에서 뭐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등 9개의 주의들이 쭉 이제 막내에서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증거 파트에서도 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뭐 이런 것들로 재판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돈 꿔준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증거가 있는지 심사를 해서 변론이 끝나는 걸 변론 종결이라고 그러죠. 변론 종결.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모든 기준시는 변론 종결시예요. 모든 기준시는. 그래서 청구권 존부, 소의 적법 여부 다 변론 종결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론이 끝나면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죠. 지금 저는 이제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을 선고. 그렇게 선고하고 진 사람은 상소를 하겠죠. 상소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1심 절차하고 저기 민사소송의 1심, 2심, 3심, 재심까지 모든 절차죠. 상소에는 1심, 2심, 재심까지 그죠? 1심 상소는 2심, 3심, 항소, 상고, 재심까지 해서 이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요 기본 이론을 가지고 청구의 복수, 그죠? 청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떤 논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 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가지고, 요 기본 이론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뒷부분 요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고의 청구권 존부를 심사한다. 따라서 변론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 때 원고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도 원고를 기준으로 할 것, 원고를. 그러니까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원고 승소죠. 이렇게 되면 원고 승이죠. 원고 청구가 이유가 없다. 그럼 원고 패소죠. 그래서 법률 용어로 원고 승소를 청구 뭐라 그래요? 청구 인용이라고 그러죠. 청구 인용. 청구를 인용한다. 패소하는 거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원고를 기준으로 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 원고 청구 기각, 원고 청구 인용 이렇게 써야지 피고가 승소했다, 피고가 패소했다 주어를 그렇게 바꾸지 말라는 뜻이 알았죠? 원고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안에서는 청구라는 말을 써야 되고 여기서는 소라는 말을 써야 돼요. 여기는 소 자체를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니까. 그래서 항상 첫날 강조하는 게 소를 인용한다. 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하면요 엄청 감점을 당하니까 알았죠? 소는 각하 요것밖에 없어요. 거꾸로 여기서도 청구를 인용 청구 기각을 해야 되는데 청구를 각하한다 이런 말씀 완전히 그 몰이해로서 감점을 당하니까 오늘 첫날 다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제 이거 그려가면서 할 거니까는 완전히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을 걸 알았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소장부터 보도록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소장 거기 첫 페이지에 이제 소장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서식 당연히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목차들만 가장 쉬운 목차죠. 가장 쉬운 거. 예, 그래서 소장에서 원고 김갑동 그래서 한문 쓰고 주소 쓰고 주민등록 번호를 요새 그 예규에서 못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한문하고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안 쓰고 그냥 공란으로 하고 주소 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쓰고 그 다음에 피고 최삼식 마찬가지로 주소 쓰고 그 다음에 한문 쓰고 해서 그게 특정이죠. 그게 특정. 그죠? 그건 특정이 됐죠. 그죠? 이렇게.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다른 김갑동, 최삼식이랑 구별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대여금 청구에 소외해가지고 소외 제목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원고가 전부 승소했을 때 바라는 바죠. 그죠? 그래가지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가지펜까지 쓰고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아주 기본 틀이니까 외우고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요건사실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건사실. 이제 여러분 많이 하겠지만은 민법에서 또 많이 하겠지만 지금 대여금 청구에 요건사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 저기 노트에 있죠. 3개 노트에. 그래서 먼저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요건사실을 한 10개 안쪽에, 10개 안쪽, 한 5, 6개, 한 10개 안쪽이라고 10개 내외 정도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뻔해요. 대여금, 그 다음에 매매, 그 다음에 뭐 말소등기, 뭐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방해배제 몇 개만 외우면 돼요. 점유시효치 등 그런 그 정도. 가장 유명한 것들. 근데 대여금은 완전히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죠? 소비대차 계약체결 사실, 돈을 지급한 사실, 그 다음에 이행기 도래 사실, 이렇게요. 요게 요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판사가, 그죠? 딱 보고 이 요건 사실 세 개가 구비됐으면 원고 승소고,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패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소장에 보면은 거기 봐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딱딱 쓰진 않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원고는 피고에게 저기 2007년 7월 1일 금 2억 원을 변제일 같은 해 9월 30일로 정하여 대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에서 피고는 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게 2억 원을 지급으로 해서 이 사건 청구일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죠. 첫째, 2007년 7월로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 주장했죠. 그 다음에 2억을 준 사실이 들어가 있죠. 이 항에 보면 변제기일이 지났다고 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개 요건 사실 이렇게 쭉 나열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됐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식을 쓸 때는, 저기 소장을 쓸 때는 이제 앞으로 뭐 지겨울 정도로 말을 많이 들을 텐데 이 요건 사실의 목차화예요. 이제 특히 민법하고, 물론 민소법도 그렇지만 민법이든 소장 서식이든 요건 사실의 목차.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요거는 가장 간단한 청구니까 그렇지만 복잡한 청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올해 여러분들 시험에 임대차 나왔잖아요. 임대차 서식에. 그럼 임대차도 임대차 계약체의 사실을, 그 다음에 뭐 목적물이나 보증금 지급 사실, 종료 사실,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 딱 외워놓으면 그게 목차로 해서 그 몇 줄만 쓰면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요건 사실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다 민법, 민사소송법, 서식까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준비를 한다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요건 사실의 목차화. 알았죠?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청구 원인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 다음에 입증 방법, 증거죠. 그럼 갑제1호증. 갑제1호증은, 갑호증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죠? 차용 증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금액 입증 방법은 진행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 그럼 소장 부본을 제출해야 돼요. 소장 정보는 누가 갖고 있어요? 판사가 갖고 있고, 부본은 피고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의 소는 누구랑 일치해요? 피고의 수랑 일치해요. 피고가 3명이다. 그럼 부본은 3통. 그죠? 그 다음에 5명이다. 그럼 5통 써놓는 거예요. 그죠? 1명이니까 여기는 한 통 만든 거죠. 그죠? 납부선 인지. 돈 내는 거. 그죠? 여러분들 인지 계산 많이 하잖아요. 소장 서식 작성할 때. 그죠? 그거 인지에 돈 낸 거를 입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원고 소송대리 선임했으니까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2, 3주로 딱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장 이게 가장 기본 형식, 가장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페이지인데 거기는 부분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부분에. 안내서는 피고한테 부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안내서가. 그래서 주된 목적은 뭐냐면은 이거요. 30일 내 답변서 제출 안 하면 무변론 원고 승소해서 피고 입장에서 패소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피고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송 절차 안내에서 1번 소송 절차는 앞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2번 항목에서 답변서하고 준비서면 제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을 부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거죠. 30일 내 답변서 제출하도록 고지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 기간 내 답변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원고와 소장이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따로 변론기를 열지 않고 곧바로 판결한다. 그거를 이렇게 경각심, 그죠? 너 무변론 질 수 있으니까 빨리 내라 이렇게. 그거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고요. 주장 입증하고 다음 페이지 기타 유의사항 이렇게 넣고요. 그럼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다. 마찬가지로 원고하고 여기 일단 사건 번호가 붙겠죠. 이제 법원에 사건이 들어갔으니까 사건 번호하고 원고 피고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이렇게요. 청구 취지에서는 피고가 승소하는 것은 원고가 패소하는 거죠. 청구 기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요.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목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답변서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서식을 외우는 건 이제 책을 읽을 때, 그죠? 책을 읽을 때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인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인지 이것도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그러면은 피고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나는 돈을 안 꿨다 이렇게 하든지, 그죠? 그죠? 안 꿨다. 그렇고 내지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꿨다. 그러나 갚았다. 그죠? 이렇게. 갚았다 이렇게요. 그죠? 이런 정도. 그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기려고 주장을 하겠죠. 안 꿨다는 사실, 꿨지만 갚았다는 사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오늘 가장 기초적인 거 이렇게 안 꿨다는 거. 그죠?
이렇게. 이거는 뭐냐? 민사소송법적으로 법적 성질이 이렇게 돈을 꿔줬다. 그죠? 돈을 꿔줬는데 안 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립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해서 나중에 할 테니까 이건 부인이라고 그래요. 부인. 뭐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도 잘 알 거고. 그 다음에 원고 껐다. 그러니까 내가 껐다. 맞다. 이건 뭐예요? 자백이죠. 그죠? 자백. 그 다음에 껐지만 갚았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항변. 항변이다. 이렇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답변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4페이지의 답변서를 보면은 사건 원고 피고 최삼식의 대리인 김삼수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해서 첫째 원고 청구 기각을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원고에 부담을 한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이 항상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 일시에 원고 주장 금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 부인. 그죠? 꾼 적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부인. 밑에는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부인의 답변서예요. 이게 부인의 답변서고 아 그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5페이지로 가세요. 마찬가지로 답변서 해가지고 사건,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기각 소송 비용 원고 부담 똑같죠.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항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7년 7월 2억 원을 변제기 같은 해 가서분들은 9월 30일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합니다. 자백, 그죠? 네, 꿨다. 그러니까 자백, 그죠? 그게 자백이고. 2항.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변제기 이후 2007년 12월 20일 변제 대여 금액을 1억 8천으로 감액하기로 합의. 그러니까는 2천만 원 깎아준 거죠. 그건 뭐예요? 민법적으로 면제. 2천만 원 면제죠. 면제를 받았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 19일 이 1억 8천만 원을 지급. 이건 변제. 그죠? 면제와 변제. 그죠? 이렇게 해서, 원고의 대응을 모두 소멸했다. 그건 다 항변이란 말이에요, 항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은, 원고의 요건 사실과, 그죠? 요건 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 둘 중에 하나, 양립 불가능한 사실을 주장하면 부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중에 자세히 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돈을 꿨다, 그러나 갚았다 또는 면제받았다. 이건 양립 가능하잖아요. 양립 가능. 둘 다 인정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양립 불가, 양립 가능 이 말이. 그러니까는 하나의 사실 가지고 꿨냐, 안 꿨냐 이렇게 말하는 거 양립 불가잖아요. 그럼 부인. 둘 다 인정되는 거. 돈도 꿔주고 갚기도 했다. 그런 거는 양립 가능하니까 항변. 지금부터라도 자꾸 입에 대내이게, 알았죠? 대내일 수 있도록 할 것.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항변이다. 이건 항변의 답변서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부인의 답변서, 이건 항변의 답변서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다음, 그 입증 방법이요. 그러니까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의로증이라고 그래요. 의제 의로증. 합의서는 면제 써놓으면 되겠죠? 면제 증거고. 그러니까 2천만 원 깎아주기로 합의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의제 이호증 영수증은 변제, 그죠? 변제의 증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기본부터 착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민사소송이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아주 쉬워요. 지금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 답변서. 그 다음에 6페이지에서 답변서 해가지고 거기서는 보면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내려가면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청구 기각이 아니라 소를 각하해 주시오. 그죠? 소를 각하해 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본안 전에 소를 각하해 달라는 판결이란 말이에요. 소각하 판결을 구하죠. 이런 거를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본안 전에 소를 각하해 달라는 항변을 했다고 그래서 본안 전 항변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본안 전 항변.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요거 항변이요. 요거는 본안에서 청구 기각을 구하는 거잖아요. 청구 기각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본안에서의 항변. 그래서 본안의 항변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 잘 기억할 거 알았죠? 본안 전 항변은 소각하 판결 신청 본안 전 항변. 왜냐면 본안 들어가기 전에 없애달라 이렇게 되니까. 그럼 본안에서 청구 기각을 해달라. 그러니까 본안의 항변.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6페이지는 본안 전 항변의 답변서. 알았죠? 이렇게. 예, 여기까지는 뭐 어려움 없죠? 그 다음에 판결문. 7페이지.
그래서 판결,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판력이잖아요. 기판력. 그죠? 올해도 뭐 예외 없이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판결문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법무사 시험에서는 통 털어서 기판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건 뭐 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죠? 올해도 하여튼 항상 매년 예외 없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판결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판결, 제3민사국 판결, 사건 번호, 원고, 피고, 변종 중요해요. 그리고 기판력이 시적 범위 써놓으세요. 아예 그냥. 다 기준시라고 그랬어요. 변론 종결시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올해는 시적 범위 안 나오고 저기 뭐 다른 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적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문, 판결 주문.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판결해서 사건 번호하고 원고하고 피고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기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잖아요. 그죠? 원고가 이걸 신청이라고 그러죠. 원고의 신청. 원고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판결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올 텐데, 왜 의무가 있냐? 의무가 있으려면 권리가 있어야 돼요. 권리.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의무가 있어요. 그죠? 만약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데, 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무가 없겠죠. 그죠? 이거 꼭 기억할 거. 너무 당연한데, 그죠? 너무 당연한데 생각을 한번 안 해놓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법원이 왜 재판할 의무가 있어요? 원고한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권리는 무슨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재판 청구권이에요. 헌법상, 그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국민한테는 재판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반드시 판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판결문을 써주는 거지 귀찮게 못하는 그 복잡한 판결문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 생각하고 따라서 피고는 하고 이제 이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문이라고 그러죠. 주문. 요걸로 응답을 하죠. 응답. 그죠? 이렇게 주문에 대해서, 아니, 청구 취지에 대해서 응답은 주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그래서 주문 쓰고 그 밑에 청구 취지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여기 청구 원인이었죠? 여기에 대한 응답이 이유라고 그러죠. 이유.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을 거. 그죠? 그래서 서식을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판력은 주문에만 발생한다. 이렇게 여기만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처음 민사법 공부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냥 생소하지만 이렇게 여기는 기판력이 안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기판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뭔 말인지 몰라도 이렇게 그냥 해놓고 그죠? 그래서 주문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저기 판결문에 7페이지 판결문을 보면은 7페이지 거기에 아니요, 그것도 서식 7페이지에서 보면은 주문 피고는 원고에 2억을 지급하라. 그럼 원고 승소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전부 이겼죠, 그죠? 2억 전부 승소.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를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이 청구 취지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 2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랑 주문이랑 비교해봤을 때 원고가 전부 승소한 거예요, 그죠? 그거랑 비교를 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런 판결문을 청구 인용 판결, 그죠? 이런 거를 청구 인용이라고 한다. 그렇죠, 청구 인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민사법 공부를 할 때 요거 기억할 거, 청구를 인용한다 이렇게는 안 써요. 이렇게는 주문에 기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알았죠? 하여튼 지금 서식하고 노트랑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왜 그러게요? 청구 인용 이렇게 쓰는 건 안 된다. 왜냐면 그 청구 인용이라고 쓰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판결 나오면요 강제 집행이랑 연결해 놓을 거 알았죠? 판결 받으면 강제 집행하려고 그래야 실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피고로부터 재산을 뺏어 와야 2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청구 인용 판결은 강제 집행을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억을 지급하라 이래야지 구체적으로 이행명령이 나와야 경매를 신청해서 2억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있어야. 근데 청구 인용한다 이렇게 되면은 뭐를 강제 집행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문에 안 써요. 그 대신 이렇게 2억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법학에서 용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용어를. 알았죠? 원고 승소 판결을 청구 인용으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대신 실제 판결 주문에는 구체적 이행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강제 집행을 위해서. 그죠? 뭐 피고 원고 2억 지급하라. 뭐 어디 건물을 철거하라. 토지를 인도하라. 소이등하라. 말소하라. 이렇게 해야 강제 집행을 하지. 그거 없이 청구를 인용한다. 이렇게 되면 강제 집행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문에서는 그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에서는 여러분들은 뭐 판결문 쓰는 시험은 안 나오니까 거기 갑질 요증, 이요증 증거하고 증언하고 변론의 전체에 취재하고 해서 피고 원고에게 2007년 7월 1일 2억은 변제일은 같은 해 9월 3일 정하여 대연 사실 인정 그렇게 해가지고 요건 사실 다 설치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알았죠? 요건 사실 3개를 다 설치한 다음에 그 증거에서 다 인정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고 청구는 인용이 된다, 인정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 가볍게 한번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판결문 쓰는 건 안 나오니까 대신 주문하고 이유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죠? 그래서 이유는 어떤 증거에 의하면 어떤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어떤 의무가 있다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증거, 사실, 의무. 알았죠?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거는 알았죠? 그래서 그냥 자꾸 서식만 입체적으로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청구 인용 판결에 서식 기재례고요. 그 다음 페이지 98페이지를 보면 예, 8페이지를 보면은 거기도 이제 똑같죠. 판결, 그 다음에 사건, 원고, 긴갑동, 피고, 최삼식, 변종일 쓰고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청구 취지는 2억을 지급하는 판결. 그래서 청구를 기각한다는 건 원고가 졌죠. 그죠? 근데 이때 청구 기각은 또 주문에 써야 돼요. 청구 기각이라고 써야 된다. 이거는 주문에 기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패소했으면 강제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그냥 청구 기각. 알았죠? 강제 집행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민사소송법 기본 지식을 충분히 좀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쓰고 이유는 쭉 읽고 뭐 증거가 없다, 그죠? 인정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거기서 원고는 몇 월 며칠 딱 주장 하나, 주장 사실 부합하는 갑질 요증, 이요증 믿기 어렵고 증인 제3명의 증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왔다 이렇게 해서 청구 기각 판결. 그죠? 그 다음에 9페이지. 예, 9페이지를 보면은 그 판결문은 원고 피고 변종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렇게 본안전 항변이 인정된 거죠. 본안전 항변이 인정이 돼서 소 각하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럼 본안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소 각하 판결에 주문 예고나. 그래서 요거까지 서식을요. 그러니까 소장, 답변서, 판결문까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요. 딱 해놓고 따랐죠?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진도 나갈 때 이게 소장 어디고, 답변서 어디고, 판결문 주문 이유 어디고, 이렇죠? 그랬을 때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예,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소 파트 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법원하고 대법원. 그래서 상소도 올해처럼 이제, 그죠? 이제 참가처럼, 가장 유명한 거 한 3-4개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상소 불가원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하고 그런 거를 알아야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항소심 판결문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가 보면은 대법원 판결문, 파교 환송 판결문 이런 것들 가장 기초적인 거는 올해는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식을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상소 파트 할 때는 요거 보고선 한 번만 해놓으면 어차피 여러분들 뭐 평생, 그죠? 법무사 하면서 법적인 영역에서 항상 이런 걸 보게 될 테니까, 그죠? 요번에 확실하게, 이번 민사소송법의 모든 기본 지식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갖고 다닐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1심만요. 9페이지까지 해서 1심만 정리하는 걸로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개관, 그죠? 소장 제출부터 쭉 저까지 해서 됐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로서 민사법 정리 그 책으로 들어가서 진도를 이제 하나씩 나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에서 목차 지나면 1페이지에 요건사실론이 나오거든요. 이건 민법에서도 중요하고 민소법에서. 그래서 요건사실 거기 1페이지부터 여러분들 기재례 요건사실 이제 나오는데 이거 요건사실 암기장이 한 1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마다 지금 대여금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페이지에 로마자 3번이요. 소비자 계약엔 대여금 청구. 그럼 대여금 청구 요건사실. 그죠? 1페이지에 로마자 3번 보면. 그죠? 거기서 그걸 지금부터 외울 것. 그죠? 소비자 계약청에서 이제 돈권조 이행기 도래사실. 그죠? 하나씩 나올 때마다 하겠어요. 나올 때. 그리고 앞에 매매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도급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거의 요 정도 지금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있는데 그걸 딸딸 외우다시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소비대차 하나니까 그것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페이지 왼쪽 페이지요. 큰 그림. 이제 민법 가면 이건 뭐 거의 매일같이 하게 될 텐데요. 원고, 피고, 그죠? 지금 원고하고 피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1페이지 왼쪽 페이지. 그래서 원고는 권리 근거 규정이라는 것에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하게 되고, 피고는 항변, 반대 규정이죠. 반대 규정의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채청하고 물청이 있고, 여기 민총의 무효 취소 해제 사유들, 민총, 채총, 채각의 항변 사유들 쭉 나열돼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면 민사법에서 엄청 실력이 돼요. 알았죠? 별게 아닌데도 이거 내일까지 암기해가지고 제출할 거 알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암기하라고 그래도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법 목차 나열 분배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권리 근거 규정. 왜냐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해놓고 거기에 있는 그 요건 사실이 민사소송법에서는 다 주요 사실이 되고요. 왼쪽에 있는 근거들이 다 소송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알고 있으면 민법, 민사소송법 유기적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암기를 할 거. 목차 암기잖아요. 그냥 단순 그죠? 그런데도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니까, 저기 왼쪽에, 1페이지 왼쪽에 있는 건 내일 쪽지 시험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암기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쭉 넘어와서 8페이지, 9페이지 총론 이제 걸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총론 파트.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책에서 이제 10페이지로 가서 이제 민사소송 거기서부터죠. 그래서 민사소송의 목적.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민사소송의 목적은 그 세 번째 줄, 쭉 세 가지 합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건도 보호하고, 사법질서도 유지하고, 분쟁도 해결하고,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건 보호고, 그 다음에 사법질서 유지, 그 다음에 분쟁, 해결,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를 그냥 암기 안 해도 돼요. 암기 안 해도 그냥 쭉. 그냥 모르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제2절 민사소송 절차 해가지고 지금 다 했어요. 그죠? 거기서부터 1, 2, 3, 4 쭉 마지막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소장 제출. 그죠? 심사, 소장 부분, 송달, 소송 요건, 사실, 증거, 변종, 판결, 상소. 이렇게 쭉. 그 목차 쭉 해서 한 번만 읽어볼 것. 뭐 지금 여러분들 안에 내용 자세하게 뭐 암기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쭉 목차 위주로. 알았죠? 그 다음에 12페이지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뭐 시험에는 안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형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과의 관계, 가소송 관계, 비송사건인데, 그래서 비송사건이 이제 아직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나마 시험 출제된다면 요건데, 비송은 지금 하지를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 그죠? 이 소송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분들이 쭉 소장 제출에 심사해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자유심증, 증거 제출, 제의 뭐 이렇게 쭉 하는 게 이제 소송인데, 비송은 그죠? 비소송이란 말이에요. 비소송. 그래서 이걸 생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소송의 반대말이에요. 낫소송. 그죠? 그러니까 비송은 맨 마지막 날 하면 돼요. 간단하게 한 번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송을 모르는데 비송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소송의 반대말이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다 끝나는 마지막 되면 소송을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 낮자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지 말 것.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하면 거기에 13페이지 맨 라번의 맨 밑에 방가로 3번 그거 정도가 그 판례 정도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그래 그거하고 마번 관할 문제 그거 3번 방가로 3 마번 그 정도니까 지금은 그냥 표시만 해놓고 그 정도가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그래서 제3절 소송에 가름하는 분쟁 ADR 거기 소송 말고 다른 분쟁 해결 제도죠. 그래서 로마자 2번 ADR에서 화해, 조정, 중재인데 화해하고 조정은 같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똑같고 그거는 화해 가서 하면 돼요. 여기서 나는 그냥 화해가 뭐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하고 조정은 근데 법무사 시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저 뒤에 가면 따로 장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해 가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화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제4절 밑으로 내려가서 14페이지요. 민사소송 예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
그래가지고 법원은 소송 절차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 신의 측 그래 민법 2조고 민사소송법 1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의 측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가는 신의 측도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모든 영역의 신의 측이 발현된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러니까 지금은 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날 가볍게 체크하면 다 했던 것들, 그죠? 다 했던 것들을 나와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지 말고 신의치 그리고 시험도 안 나와 이거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어느 시험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그냥 체크만 해두고 마지막 날 한 번만 스킵하면 돼요. 아, 우리 이렇게 했지, 맞아, 했어.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정도 해서 넘어가 있어요. 15페이지 로마자 2번 민사소송과 신의측, 그죠? 예, 그래서 판례 몇 개 있는데 중요한 건 뒷부분에 다 나와요. 뒷부분에 다 나오니까 여기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과감하게 넘겨버리면 돼요. 그래서 18페이지로 넘어가서 예, 진도 잘 나가죠, 그죠? 이렇게 그냥 쭉쭉 하면은 하루만 해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어디부터냐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18페이지 민사소송법 해가지고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기하조 오른쪽 민사소송 법규의 종류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대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럼 19페이지 노트는 5페이지 그래서 노트는 5페이지에서 하는데, 예, 여기까지 개관을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10분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예.